충격과 혼란에 48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80년 군사독재 시대로 후퇴했습니다. 비상계엄이 2024년 대한민국에 선포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48시간 전 비상계엄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TV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평소보다 좀 빨리 10시쯤에 사실은 감기약을 먹고 좀 일찍 잤어요. 몇 명의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있었거든요. 진짜 딸아이 얼굴 보고 막 웃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그 TV를 봤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보통 사항이 아니다. 아내를 불러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믿기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현실이다. 근데 내가 알기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치인과 비판 언론인들을 먼저 체포한다. 실제로 1979년에 11.6 사건 그리고 80년에 5.18 사건 때 각각 계엄이 발동하는 즉시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체포 작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격으로 사망한 1979년 12.6 사태, 그리고 이듬해인 5월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령.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남용됐던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국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PD수첩도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국회 앞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만 지금 소속 말씀해주세요. 그럼 바로 다시 의원님도 오고 계시고 저희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고 퇴근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했고 보여드렸고 근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좌진이라니까. 아이씨. 국회의원입니다. 괜찮아요. 예. 모르시라고. 가방이 안 됩니다. 의원님이라고. 의원님이 들어가야 문제를 해결하죠. 들어가세요. 국회의원입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국회 의결. 자, 보좌진 다 들어가세요. 보좌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대통령 그 담화 보고 다들 속속들이 지금 국회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이거를 소집 해제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계엄령 해제.
만약 국회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폭동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동훈 대표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야 의원들이 속속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계엄령 해제를 위한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주십시오.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모이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본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담을 넘었어요. 경찰은 밤 10시 50분경부터 국회 외곽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기도 했습니다. 빨리 열어. 여기 지금 비상계엄 하에 열을 수 없다라고 지시를 받아서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저희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어떤 X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니 말이 돼? 굉장히 혼란한 상황 속에서 거의 올림픽대로 변해서 내렸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와서 그 국회의원 앞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신들 상관이 누구냐? 어떤 상관이 당신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명령을 내렸느냐? 그 상관의 힘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강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 이런 심정이 들었어요. 정말 미쳤다. 정신이 나간 행위다. 그리고 근데 이 미친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비상계엄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속속 집결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알바를 용산에서 하는데 알바하다가 이제 뉴스를 보자마자 계엄령 선포가 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냥 바로 국회에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자마자 뛰어오신 거예요? 뛰어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이고 국민의힘 서대문구 의뢰 예비후보로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계엄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 책임을 지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1시간 뒤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임명됐습니다. 여기는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왔는데요. 국회 활동 금지, 언론 출판 검열, 파업과 집회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 1호가 발표됐습니다. 시내 곳곳에 계엄군이 배치되고 도로엔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제가 0시 40분에 시작할 때 혼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시각 충정로의 한 건물 앞에서도 계엄군이 포착됐습니다. 김어준 대표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앞. 당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던 상황. 군인 차량은 여기 이제 버스 2대, 지휘 차량 1대가 있었고 일단 송출 직후에 다수 군인이 주차장에 있다고 전달을 받았고 일단 앞문을 잠그고 다른 올라올 수 있는 다른 경로의 통로들도 일단은 문을 잠궈 놓고 어떻게든 방송을 계속 해야 하고 계속 군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계속 진입을 하려는 것 같은 의도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저희 방송 자체를 좀 무력화하려는 게 아닌가. 포고문을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언론 활동이라든가 방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통제한다라고 돼 있잖아.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그 계엄 선포대로 그 내용대로 가는구나.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영장 없이 체포 압수수색 구금이 가능하거든요. 계엄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잡히면 저희 팬은 영원히 그냥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조금 두려웠고. 헬기 떴어? 헬기 떴어. 미치겠네.
어디다 떴는데? 헬기 떴어, 헬기 떴어. 근데 저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여의도. 자정을 앞둔 시각. 군 헬기가 여의도 국회 상공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좀 흐물흐물 보이라는데? 무슨 상황 전파 받으셨는지 보면서. 네? 무슨 상황 전파 받으셨는지? 지금 공수부대가 지금 후문으로 진입 중이라고 해가지고. 공수부대? 네. 밤 11시 50분. 무장 병력을 태운 공수부대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에 소속된 최정예 특수부대. 그중에서도 특수전 사령부 소속 707 특수임무단은 전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특수부대. 계엄군의 진입을 막으려는 이들의 대치가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특수부대 요원들. 곳곳에서 계엄군을 막으려는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밤 0시 34분. 본청 출입이 수월하지 않자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본회의장이 있는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 몸으로 막다가 이제 저도 쓰러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안경 날라가고 핸드폰 뭐 모든 뭐 가방도 끊어질 뻔했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본청 진입에 성공한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3층 로텐더홀 앞까지 빠르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거기 번쩍 앞에 번쩍. 야 내려오고 뭐 나눠야 돼. 빨리 내려와.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한쪽만 내려가 주세요. 여기 이미 막았습니다. 다른 데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물 빠달래요. 물 빠주세요. 저기 그 창문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수학이랑 그 물. 오늘 내일 몰라서라. 여기가 바로 로텐돌이에요. 본청으로 가는. 여기를 또 지키고 있었죠. 보좌진들이. 여기 책상, 의자, 막을 수 있는 걸 바리케이트를 쌓았고
거의 올라섰고 흡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 작전이 있었던 거 봐요. 앞에 이 정문을 지키는 부대는 그대로 있었고 2차로 온 애들이 왼쪽에는 오른쪽 지켰고 3차로 온 애들 붙으니까 뒤로 갔고 단계로 각자의 역할들에 따라서 진입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계속 이 공간 자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목표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섭죠. 총 차고 있는데 당연히 무섭고 저희는 지휘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거기는 지휘를 받고 무선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사불란했고 저희는 야 이쪽 뚫릴 때 우르르 가고 이쪽 뚫릴 때 우르르 가고. 국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은 스크럼을 짜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자정을 넘긴 0시 48분.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건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전체 풀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잠깐 좀 계세요. 저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안건 상정이 늦어지면서 초조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늦게 갖춰지더라고요. 안건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안건을 표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바깥 소식은 뭐 헬기가 착륙했다. 일부 군인들이 본청 앞에 와 있다. 또 일부 군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급박한 상황이 계속 전달돼 왔고 그렇게 10여 분이 더 흐른 새벽 1시 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통과됐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155분 만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나가세요. 다 책임지십니다. 네.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이동하자. 자, 이동하자.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외면한 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복귀도 못하게 하시고요. 복귀할 걸 왜 오는 거야? 복귀하세요. 그러니까 복귀할 걸 뭐하러 오냐고. 국민 여러분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복귀 계엄령인데 지금 뭘 도와줘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 저희가 거기로 여러 가지 돌보지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귀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복귀하려고 합니다. 복귀하려고 합니다. 야, 못 지나가. 너는 결국 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2시간 반이 지나서야 모두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진정되고 나면 즉각적으로 검찰 등 군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군사 반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이후에도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국회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방불케 한 비상계엄은 성숙한 시민들과 국회에 막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지휘관 누구십니까? 지휘관 누구십니까? 지휘관 누구십니까? 지휘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여기 무전기 있네. 지휘관 누구십니까? 지휘관 누구십니까? 출수명령 내려왔어요. 지휘관이시죠? 무전기 옆에가 지휘관. 지휘관이시죠? 소속 밝혀주십시오. 저희 한 개헌군이 아닙니다. 여기 소속. 여러분, 가서 지휘관한테 항의하셔야 됩니다.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은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국방장관이 왜 교체됐는지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들과의 서열이랄지 이런 것들로 보면 갑자기 김용현 씨가 국방장관을 가야 될 카등의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때도 많은 의심이 혹시 모를 계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가장 튼실하게 지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처음 인연.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그렇죠. 중앙고 3학년 학도 호국 단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용영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충안고지 않습니까? 건의할 수 있는 사람도 계엄이 선포된 계엄의 키맨은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입니다. 그중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안고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며 경호처장 시절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과잉 심기 경호 논란을 일으킨 입틀막 사건뿐 아니라 군 간부들과의 한 비밀 회동도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12.12 군사반란의 핵심이었던 방첩, 수방, 특전사령관이 사적인 모임을 이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아주 지금 좋게 말씀하셔서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랬는데 또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신 떠올리기 싫은 계엄이란 단어의 등장에 민심은 양극으로 요동쳤습니다. 이놈들은 역도야! 역도의 졸개야! 한남동을 내 아들이 역도의 졸개가 될 수 없어! 의혹을 오히려 괴담, 음모론으로 일축했던 보수 진영.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3일 국민들은 괴담을 현실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려 45년 만의 계엄. 그 배경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의 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제가 쭉 체크해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무려 8번을 그 시점에 8번을 썼더라고요. 아주 명확하게 야당과 국회와 반대자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은 임기 첫 해부터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쳐온 윤 대통령. 여러 공식석상에서 언급했지만 반국가 세력은 국가보안법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보장받는 당연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 헌법 체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신도 합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다, 이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위협적인 상황을 발생을 한 게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월 3일 국회 장악을 위해 무력을 집중시킨 계엄사. 만약 장악에 성공했다면 절묘한 한 수가 됐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명태균 씨가 진실을 밝혀달라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바로 이날 오후였고, 국회는 주요 쟁점들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대폭 감액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부터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장 탄핵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표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간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될 것 같고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계산도 같이 깔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3일 누구도 예상 못한 사태에 서울의 밤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무력 충돌은 적었고 대치 상황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예, 빨리 일일이 보내주십시오. 예, 국민 조정에도 지금 보내주세요. 일단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앞쪽에 탄알집을 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란색 뭔가를 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 그거 자체가 훈련할 때만 사용하는 장비예요. UTM 탄이라고. 그만큼 평소 작전이 아니라 계엄 임무에 투입이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병력들까지 빨리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이거 자체가 그들이 자신의 임무가 확실히 뭔지 모르고서 왔다라는 거죠. 이게 기자들의 시민들이 현장에 나가 있던 그 계엄군들의 무전을 직접 들었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이거 계엄 해제됐으니까 철수해, 이런 지시가 내리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아직 뭐 안 됐어, 무조건 봉쇄해, 이런 명령을 받으면서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휘계통이 그 두 갈래로 갈라졌던 것 같아요.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도 발표됐습니다. 포고령이 발표된 건 밤 11시. 하지만 자정 무렵에서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맞이한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병력이 출동한 곳 또한 극히 일부의 장소뿐. 방송사, 서울역 등 주요 장소들에 대한 점령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나 전두환 때 보면 쿠데타 일으킬 때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한 팀은 방송을 장악하고, 한 팀은 국회를 장악하고, 한 팀은 요인을 그 체포하는 쪽으로 쫙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병력들은 가동하지 못했거든요. 군을 움직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용 가능한 군 병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숫자 밖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중과부적이었다. 김용현 장관은 서울의 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들이 계획을 잘못됐는지 잘못 짰는지 실행이 어설펐는지 모르지만 국회 장악에 실패하고 시민들이 대거 국회로 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여전히 국회의장이 무슨 힘이 있고 국회의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난 8월부터 비상계엄 의혹을 받기 시작했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은 4개월여를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계엄령 해제 후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못 가게 했어요. 뭐 이쪽으로도 못 오게 하고 일로도 못 가게 하고. 근데 지금 기자분들 오시니까 가게 지금 열어주는 것 같은데 저기서는 뭐 다 검사하고 저 여기 과자 들고 집에 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지금이 과연 비상계엄을 내릴 만큼 비상한 상황이냐고 되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비상계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데 그런 게 됐다고 해서 깜짝 놀라고 한참을 잠도 못 자고. 이해 설명도 들을 것도 없어요. 국민들은 아닌데 자꾸. 우리가 5.18 혁명도 다 적어봤잖아. 그 전두환 형보다 더한 판이야,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봐도. 정말 뭐 국가가 위태롭거나 그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사유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내란을 획책한다고 비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와 예산 조정은 국회의 합법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습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하도록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이 전시이거나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전 중이거나 아니면은 사변으로 인하여 이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서 입법사법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포고문의 문구도 섬뜩합니다.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공포했습니다. 뒷부분이 처단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처단을 한다는 게 도대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에서 나온 문건에서 국민을 처단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를 쓴 사람이 처단의 대상이 되어야지 어떻게 국민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 시도했다는 겁니다. 헌법상 국회는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려 시도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 들어갈 거니까 비켜! 아니 여러분이 비키셔야 저희가 들어갑니다. 경찰들이 몇 겹으로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가지고 이제 본회의장으로 갔죠. 그런데 표결 자체는 끝나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자체부터 명백한 불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던 서울의 봄 사태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진입으로 헌법에 보장된 의결권마저 행사하지 못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계엄군이 들어오기 직전 국회는 가까스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군 통제 대상이 아닌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계엄이 발의가 되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도 할 수 있고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력들이 국회로 난입을 계엄군이 했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요. 법적 근거 없이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철수했고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비상계엄은 1979년 11.6 사태 당시 선포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모의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걸석으로 피고인은 이제 없지만 걸석으로 우리가 무의 재판을 라운지에서 했죠. 나는 이제 거기서 재판장을 했고 추계로 기소된 전두환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강릉으로 좀 피신해 있으라고 그래서 가 있었지. 또 모의 재판 때문에 피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유, 그거는 당연히 도망가야지. 45년 뒤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 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행위는 어떤 처벌 대상일까?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거는 우리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요. 내란죄 구성해 보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화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구성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은요. 헌법에서 설치한 기관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그건 딱 맞아요. 근데 폭동이냐가 남는데 이 폭동의 범위를 우리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력 행사, 실력을 행사하는 거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넓게 봐요. 근데 이번에 보면 공수부대 그 특전사 요원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국회의사당 본청을 진입했어요. 이게 폭동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라는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건 뭐 명백하다고 봅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있고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가 있는데 둘 다 모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실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 내란과 군사 반란으로 한 명은 사형, 한 명은 17년 선고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거의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사실상의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로 다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벌써 밝혔고 내란에 대해 가지고는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란 시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불법적인 계엄에 관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예를 들면 저는 비상계엄이 위법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성급하다. 적어도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국회가 조사를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여론도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근거를 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을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조차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면 24시간이 경과한 해야만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그다음에 내일 모레 글피,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요 3일의 말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은 요 3일 동안 자진 사퇴를 결심하든지 안 되면 저희들은 탄핵 의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6시간 만에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 논란에 휩싸이며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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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과 법치를 강조하며 당선됐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그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법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비상계엄이 국회 반대에 막혀 6시간 만에 해제된 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내각은 총사퇴를 논의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법치를 회복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관련된 자라면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군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비극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